자, 반갑습니다. 제2과목입니다. 인간공학 21번 문제는 뭐죠? 다음 중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기계의 표시 장치하고 인간의 눈은 어느 요소에 해당이 되는가? 자, 이 인간의 눈은 뭐죠? 시각, 청각, 촉각, 시각이 뭐죠? 눈이죠, 눈. 귀, 촉각은 뭡니까? 손으로 만져보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감지 기능이다. 이런 뜻이죠. 감지 기능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체 계측 장치에서 최대 집단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죠? 이형구역의 울타리, 가장 키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통로의 높이, 화재가 났을 때 또는 출입문의 높이는 가장 키가 큰 사람을 위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출입문의 크기. 자, 이것은 뭐죠? 전부 다 최대치 설계죠. 최대치. 최소치는 뭐죠? 선반의 높이. 자, 키 적은 사람도 낮은 곳에서 물건을 내릴 수 있도록 선반의 높이는 최소 집단치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되겠습니다. 위치나 고자가 변하는 항공기 표시장치자. 키워드는 항공기 표시장치입니다. 배경에 변화되는 상황을 중첩시켜서 나타내는 표시장치로서 효과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는 묘사적 표시장치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항공기와 관계된 거고,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출제되니까 기출문제 늘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 묘사적 표시장치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 키워드가 국소진동. 자, 국소진동은 뭐죠? 부분적으로 진동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말초 혈관 장애가 일어나고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동통. 동통은 뭐죠? 통증이라는 뜻입니다. 통증. 통증을 느낀다. 명칭은 무엇인가? 레이노병입니다. 레이노병. 파킨슨 병은 뭡니까? 근육이 굳어가지고 이 사지를 잘 쓰지 못하는 그런 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규표해증은 뭔가 하면 규소 성분, 강업이나 건설업, 돌 취급하는 거. 건설업에서는 주로 시멘트. 자, 시멘트 안에 SiO2 성분,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면은 폐 속에 이 규소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병, 폐암이 걸리죠. 그 다음에 C5D 현상, 이거는 뭐죠? 소음성 난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음성 난청. 저도 우연히 이 귀에 이명이 와가지고 이 이명을 그냥 달고 삽니다. 이명의 치료법은 특별한 게 없고요.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면은 괜찮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크게 주간은 잘 못 느끼고 밤에 잘 때는 조금 귀에 소리가 나는 그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들이죠. 그래서 C5D 현상은 소음성 난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하면은 세계 공정의 소음 수준 측정 결과 1공정은 100dB 1시간, 2공정은 95dB에서 1시간, 3공정은 90dB에서 1시간이 소요될 때 총 소음량 TND는 얼마인가? 자, 90dB에서 8시간 노출될 때 허용 기준으로 하고 5dB 증가할 때마다 허용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되는 법칙을 적용한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음에 관계되는 어떤 법적 기준이죠. 소음과 관계되는 어떤 기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풀이를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이 문제가 나오면은, 자, 요거는 뭡니까? 법적 기준으로, 소음 노출 허용 수준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이 주어졌죠. 90dB, 이렇게 2분의 1씩 시간이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90dB부터 해서 110dB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 노출 수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각 공정마다 시간 1시간씩 걸린다 그랬죠. 이것들은 뭐죠? 노출 수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0.875, 0.88로 구했다. 자, 여기 1보다 적으면은 적합합니다. 그렇게 소음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0.88이고 적합하다. 이렇게 문제를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87로 적합,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0.87로 적합. 25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근골격계 작업부담 범위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법규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고시사항이죠. 자, 이 중에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오면은 뭐 아리까리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암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무채를 드는 작업은 바른 이야기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틀렸죠.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은 정답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60점 이상이면 되죠. 까락 면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한 문제 놓친다고 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똑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무채를 드는 작업을 맞다, 옳은 것으로 한다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입니다. 휴먼 에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아리까리 할 수가 있어요. 우선 해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해설에서는 생략 에러, 오미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오미션 에러는 오미션, 생략, 부작위, 즉 행동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생기는 에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을 깜빡 잊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코미션은 코실작이라고 암기하십시오. 코실작. 실행은 했는데 자기하고 실행하고 같은 말이죠. 자기 실행. 실행을 했지만은 잘못했다. 즉 전선이 바뀌었다. 뭐 틀린 부품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퀀셜 에러, 순서 에러. 여러분들 뭡니까? 신호등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바뀌죠. 그 시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대로 작동하는 게 우리가 시퀀스 방식이죠. 그래서 순서가 잘못되었던 것을 우리는 시퀀스 에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 에러, 타임 에러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임 에러. 수행을 지연했다. 행동을 천천히 했다. 자, 프레스 작업할 때 금형내에 손이 있는데 슬라이드가 내려오는데도 손을 빼지 않았다. 그러면 손이 잘리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행 행동 에러. 이건 뭐죠? 불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해서 발생한 에러. 운전 중 습관적으로 손을 창문으로 내밀어 발생한 재해. 가행 행동 에러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애완견 를 동반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조수석에 이런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석이 이렇게 있고 운전자가 있고요. 이 조수석이 어떻습니까? 이 강아지가 머리를 내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형차가 여기에 가깝게 확 지나가다 보면 이 소중한 애완견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가행 행동 에러죠. 자, 이런 거 하시면은 사랑하는 내 동반하는 애완견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으면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고 났을 때 보험에서 어떻게 해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험에서 안 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가행행동 에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그냥 좀 암기하십시오. 설비 고장과 같이 발생 확률이 낮은 사건에서 특정 시간이나 구간에서 발생해서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확률 분포는 포화성 분포입니다. 그냥 포화성 분포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포화성 분포. 지수 분포는 뭐죠? 우리가 신뢰도 계산할 때 지수 분포로 평균 고장 간격 등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때는 지수 분포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초음파는 울트라소닉이라고 이야기하죠. 통상 울트라소닉 초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UT 시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자, 펄스 반사법. 펄스는 뭐죠? 전자파, 초음파의 펄스. 뭐 팔딱팔딱 이렇게 파장을 가는 것을 우리는 막 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펄스 반사법이 있고 투과법. 아예 이 어떤 그 시험체를 투과하는 투과파를 이용하는 것을 투과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진법. 자, 이런 파장은 공진이 생기죠. 그래서 시험체 두께가 파장의 2분의 1 정수의 배에 해당할 때는 공진이 생기는데 그 공진을 가지고 결함 이치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세 가지 좀 암기하시면 되겠는데 펄투공이라고 암기합시다. 자, 펄투 공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진공법은 뭐죠? 공진법을 이렇게 반대로 적어놨네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진공법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신호검출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검출 이론 SDT라고 있는데 신호가 없는데도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 자, 우리가 소방 같은 데서 경보기가 있어요. 경보기가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허위경보라는 거 있습니다. 허위경보. 그런 허위경보와 비슷한 것들인데 그걸 우리는 폴스 알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소방 경보기 같은 데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경보기가 울리는 사례가 있죠. 그걸 우리는 폴스 알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허위. 그래서 잡음을 신호로 판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1번은 신뢰도를 계산하는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 시스템을 생각할 때는 그 시스템이 고장이 잘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전기 스위치 시스템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런 어떤 이런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스위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 부하, 뭐 전구라고 이야기할게요. 불이 들어옵니다. 또는 뭐 모터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데, 자, 이 개념은 뭡니까? 직렬 개념이죠. 직렬. 직렬 구조일 때 이 스위치 3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버리면은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장 확률을 생각해 보면은, 고장 확률 F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장 확률은 증가하죠, 증가. 자, 그 다음에 신뢰도는 어떨까요? 자, 신뢰도는 R이라고 표현할게요. 신뢰도는 감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 확률은 전부 다 소수점보다 적어요. 자, 적은데, 자, 그러면은, 고장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F1이 뭐 0.2다. 요건 F2가 0.3이다. 요거는 F3가 0.4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신뢰도 R은 어떻게 될까요? 0.8이 되고, 요거는 R1, 요 R2는 어떻게 해요? 0.7이 될 거고, 여기 R3는 0.6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제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F1이 증가한다. 이 숫자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신뢰도 FT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1 가로 1 F1 가로 1 F2 가로 1 F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1 가로 1 0.2 가로 1 0.3 가로 1 0.4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0.2, 0.3, 0.4보다는 커집니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고요. 신뢰도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신뢰도, 전체 신뢰도 RT는 신뢰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감소한다 그랬죠. 소수점 이하의 숫자들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전부 곱해줘야 돼요. R1 곱하기 R2 곱하기 R3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0.8 곱하기 0.7 곱하기 0.6 이게 다 곱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0.6보다 적어져요. 이게 작아집니다. 이런 요령으로 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병렬은 반대가 되겠죠. 병렬은 이 공식이 반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인 경우에는 병렬로 하고 싶다면은 이 공식을 바꾸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직렬이고, 자, 그다음에 병렬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또 여기에 하나가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런 세 개의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부하가 걸렸다. 즉, 뭐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여기에 이렇게 전원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이게 병렬이죠. 병렬. 그래서 병렬 시스템입니다. 병렬 시스템인데 고장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어느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도 괜찮아요.
이거 어느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도 괜찮아요. 어느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도 괜찮아요. 두 개가 고장이 나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죠? 고장의 확률. 고장의 확률 F는 감소합니다. 감소. 자, 그 다음에 신뢰도. 신뢰도 R은 증가합니다. 증가.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F1, F2, F3라고 생각해 볼게요. 고장 확률. 그 다음 신뢰도는 어떻게 해요? R1, R2, R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FT는 이 고장 확률을 전부 곱해줘야 돼요.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신뢰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신뢰도 RT는 1 마이너스 가로 1 마이너스 R1 가로 1 마이너스 R2 가로 1 마이너스 R3.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계산하면은 값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증열과 병렬을 다룰 때는 신뢰도와 어떤 결합률을 다룰 때는 이렇게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은 답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뭡니까? 요것들은 병렬 구조죠. 자, 병렬 구조인데 지금 이 값들이 뭔가 하면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값입니다. 이 숫자들은. 그래서 이 병렬은 어떻습니까? 어느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도 고장이 안 나요. 신뢰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가할 때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죠. 1 마이너스 가로 1 마이너스 0.75 가로 1 마이너스 0.63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병렬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 요 결과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 전체하고 이거는 직렬 구조죠. 직렬 구조에서는 전부 곱해줘야 됩니다. R1, R2, R3, Rn. 그래서 이 값 0.9 곱하기 0.9. 그 다음에 요 계산 결과 0.75, 0.63에 대한 병렬의 계산 결과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0.90을 곱해주면은 요렇게 어떻게 신뢰도는 직렬 구조인 경우에는 결합률이 커지기 때문에 직렬 구조에서는 결합률이 커지기 때문에 신뢰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모두 곱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결합률하고 신뢰도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렬과 신뢰도와 직렬의 신뢰도하고 이 결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고장의 확률 가지고 생각을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 표시장치보다 청각 표시장치의 사용이 바람직한 경우는 자, 어떤 위험을 알린다. 뭐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화재 수신기. 화재 수신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 수신기는 어떻습니까? 벨이 울리죠. 따르릉 따르릉 울리고 여기 또 빨간 불도 반짝반짝 들어오겠죠. 경광등도 들어오고 경보음도 울립니다. 자, 그래서 경보음은 귀로 듣는 거고 청각.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신호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복잡하면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표시장치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전원이 재참조된다. 자, 어떤 그 신호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 이거는 뭐죠? 시각적이죠. 시각적. 즉각 행동을 요구한다. 그래서 신호는 못 볼 수가 있어요. 시각적인 신호는 못 볼 수도 있는데 청각적인 것은 바로 들립니다. 그래서 행동이 빨라질 수가 있죠. 전원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는 청각적이 좋다. 자,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는 경우에는 시각이 좋은데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면은 청각적인 장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각 표시 장치 사용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각적인 장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양립성 이야기입니다. 양립성. 이 양립성은 뭡니까? 어떤 자극과 반응 간이 인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양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양립성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개념, 운동, 공간 세 가지가 있고 인간의 기대에 맞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거 맞고요. 양립성이라는 제어장치와 표시장치의 연관성이 인간의 예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맞죠. 자, 양립성의 효과가 크면 클수록 코딩의 시간이나 반응의 시간은 짧아지죠. 더 효과적인 거죠. 길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위험을 분석하는 분석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객관식 문제에서 다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행히 여러분들이 그 1차 필기 합격하시고 나면은 2차 실기에서는 이 인간공학의 문제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푸실 때만 요거 1차 시험에만 해당이 되니까,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나 하면은 시작 사상, 초기 사상, 사상이라는 이야기는 영어로 하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자, 여기서 우리가 이벤트라는 영어가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거. 이벤트. 사건수 분석. 초기 사건. 이벤트. 그래서 ETA를 찍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THERP는 뭔가 하면 인간가오열 예측 기법이라고 이야기하고, FHA는 뭐 특별한 기법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FTA는 뭐죠? 폴트 트리 애널라이시스 또는 애널리시스에서 결함수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고, PHA라고 있으면 이거는 예비 위험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ETA가 되죠. ETA. 이것도 그냥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상에 있는 어떤 버튼을 선택하기 위해서 커서를 마우스를 이동시키는 거죠. 커서를 이동시키는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 가장 적합한 기법은, 이 문제 나오면 그냥 피치다. 피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피치의 법칙이다. 자, 피치 법칙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런 겁니다. 시간은, 이 걸리는 시간은 W분의 D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W는 목표물의 폭,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 D는 이 대상 물체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한다. 이런 공식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게 피치의 법칙이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오류 중에서 착오와 실수. 요거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해석은 제대로 했으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
그래서 목표 해석을 제대로 했지만은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약간 용서는 좀 되겠네요. 착오는 뭐죠? 나의 미스테이크. 실수가 아니고 내가 잘 몰랐다. 상황 해석을 잘못해서 목표를 잘못 이해해서 착각해서 행동하는 경우는 착오라고 이야기한다. 목표 해석은 제대로 해서는 의도와 다른 행동을 했다. 실수죠. 슬립. 실수. 자, 이게 어떤 경우에는 영어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한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로 출제되어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 사람의 어떤 피를 통해서 감염되는 감염 매개체가 아닌 것은, 자, 혈액 매개 감염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매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혈액을 통해서 매개가 됩니다. 자, 요거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요. 인간 면역 결핍, 매독, B형, C형 감염, 요거는 해당이 되고, 선천성 면역력 감염, 요거는 해당이 안 되죠. 여기 정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해접 기법이 사용되는 가이드워드와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자, 그래서 fall off, 이건 뭐죠? 성질상의 감소. as well as, 이거 뭐죠? 성질상의 증가. 얻어낸, 이거는 뭐죠? 완전한 대체가 필요한 상황을 얻어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정답이네요. more or less, 증가 또는 감소. 그래서 4번도 정상적인 용어이고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는 신체 활동의 생리학적 측정법 중 전신의 육체적 활동을 측정, 전체 몸의 육체적 활동을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산소 소비량 측정이죠. 그래서 이 분리가 측정은 심적 작업에 대한 측정이고, 산소 소비량은 동적 근력 작업, 즉 뭐 노동한다, 뭐 일을 한다, 무거운 걸 든다, 이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적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맞고요. 근전도 측정은 정적 근력 작업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 피부 전기 반사 측정은 긴장감 측정을 할 때 사용되는 생리학적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적 근력, 즉 육체적 활동을 측정할 때는 산소 소비량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자, 인간기계 시스템 설계할 때 특정 기능을 기계에 할당하기 위해서 기능 할당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간은 원칙을 적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어떻습니까? 로봇이나 어떤 기계에는 입력된 어떤 명령만 따라가죠.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AI 체계가 계속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계는 어떻습니까? 장시간 일관성 있는 작업을 할 때 인간에 비해서 우월합니다. 인간은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시키면은 실증이 빨리 일어나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물건을, 제품 품질 검사를 하는데 좀 지능이 높은 사람은 좀 빨리 실증을 낸대요. 조금 지능이 좀 낮은 사람들은, 실증을 들려고 계속 한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인간은 기계에 비해서 동일한 작업 길게 하면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인간은 소음, 이상온도 등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기계에 비해서 우월하다. 그러지 않죠. 추운 겨울에 어떤 기계 장비는 아무리 추워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추우면 일 잘 못합니다. 더우면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내용이죠. 인간은 주의가 이상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을 감지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과목 인간공학 문제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